미국에 오세요. 공장 지으면 돈 드릴게요. 우리 기업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수십조 원을 싸들고 조지아 허허벌판에 최첨단 공장을 세웠죠. 그런데 공장이 완공되자마자 미국은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보조금? 줄였습니다. 계약? 찢어버렸습니다. 900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짐을 쌌고 수조 원짜리 납품 계약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반도체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TSMC 불러들이고 삼성 끌어들이고 공장 다 짓고 나니까 이제 와서 딴소리.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한국 기업의 돈과 기술로 공장을 짓게 한 뒤 다 익으면 통째로 삼키려는 소름 돋는 시나리오. 21세기형 인프라 강탈의 실체,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너 미국 가서 일해봐. 월급 2배로 줄게.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가고 싶겠죠. K배터리 기업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미국이 손짓하며 불렀거든요.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지어. 돈 왕창 줄게.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배터리 삼총사가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가방 안에는 수십조 원이 들어있었죠. 조지아주 허허벌판에 축구장 수백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공장이 올라갔습니다. 준공식 날 미국 정치인들이 몰려와 악수하고 사진 찍고 난리였어요. 한국 기업 최고. 일자리 만들어줘서 고마워. 박수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K배터리 입장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겠죠. 그런데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4년 어느 날 SK 배터리 공장에서 900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체 직원의 37%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쉽게 말해 10명 중 4명 가까이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아침에 출근했더니 오늘부터 안 나와도 돼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설상가상으로 LG에너지솔루션에도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가 갑자기 전화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우리 계약 없던 걸로 하자. 수조 원짜리 납품 계약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랑 약속했는데 친구가 약속 장소 코앞에서 나 안 갈래 하고 돌아서 버린 격이에요. 그것도 엄청 중요한 약속을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세우기로 한 합작 공장마저 흔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어요. 처음엔 SK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LG도 터지고 이제 현대차 쪽까지 불안하다니. 이건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K배터리 전체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화려하게 테이프 끊던 그 준공식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그 공장에서는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언론에서는 한결같이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켜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전기차 캐즘이 왔어요. 캐즘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사람들이 전기차를 예전만큼 안 사요. 라는 뜻이에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다들 줄 서서 샀잖아요. 근데 요즘은 굳이 새 폰 사야 하나? 하는 사람들 많죠. 전기차도 비슷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미국 정부가 전기차 살 때 주던 보조금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차 사면 몇백만 원씩 깎아줬는데 이제는 그게 줄었으니 그냥 기름차 탈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게다가 요즘 하이브리드 차가 뜨고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기름도 쓰고 전기도 쓰는 차예요. 완전 전기차보다 충전 걱정이 없으니까 이게 더 편하네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시장이 변한 건 맞으니까요. 근데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SK와 LG가 미국에 공장 지을 때 미국 기업들이 우리한테 배터리 납품해줘, 계약하자 라고 먼저 손 내밀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수조 원을 들여 그 회사들 전용 공장을 지은 거예요. 근데 공장 다 짓고 나니까 미안, 전기차 안 팔려서 계약 못 지킬 것 같아 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비유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야, 내 생일 파티에 케이크 만들어 와. 재료비 내가 내고 크게 만들어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밤새 케이크 만들었습니다. 근데 생일날 친구가 나 다이어트 중이라 케이크 안 먹을래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황당하죠? 지금 K배터리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이 딱 이거예요. 수요가 줄어든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조 원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공장의 계약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건 단순한 시장 논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여기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무슨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시간을 조금 돌려서 이 모든 게 시작된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2022년 미국에서 엄청난 법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이름은 IRA, 풀었으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에요. 이름은 어려운데 핵심은 간단해요.
미국 땅에서 배터리 만들면 돈 왕창 줄게.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얼마나 좋냐고요? 배터리 1kW 시당 $35. 한국 돈으로 치면 대략 45,000원 정도예요. 공장 하나가 1년에 수천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안 가면 바보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마치 동네에 새 가게가 열었는데 첫 달은 모든 메뉴 반값. 이라고 하면 줄 서서 가잖아요. K배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K, LG, 삼성 모두 미국행 짐을 쌌어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었거든요. 첫째, 미국 땅에 공장을 지어야 해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둘째, 미국 회사들한테 배터리를 납품해야 해요. 중국에 팔면 안 됩니다. 셋째, 배터리 재료도 웬만하면 미국이나 친한 나라에서 구해야 해요. 쉽게 말해, 내 돈으로 우리 땅에 공장 짓고 우리 회사한테만 팔아. 라는 거였어요. 그래도 보조금이 워낙 크니까. 그래, 그 조건 다 들어줄게. 하고 계약했습니다. SK는 조지아에, LG는 오하이오와 미시간에 거대한 공장을 올렸어요. 투자금만 합치면 수십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공장이 하나둘 완공되기 시작할 무렵 미국 정치판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등장한 거예요. 트럼프는 원래 전기차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기름차가 최고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가 돌아오면서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IRA 보조금? 다시 검토해봐야겠어. 전기차 지원? 왜 우리 세금으로 전기차를 밀어줘야 하는데? 바이든은 당근을 줬고 트럼프는 그 당근을 도로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K배터리가 이미 당근을 믿고 수십조 원을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빠지려 해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 한복판에 세워진 그 거대한 공장들, 그걸 어떡하죠?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를 아시나요? 100년 넘은 역사를 가진 초대형 회사예요. 이 포드가 K배터리한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우리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 만들어줘. 엄청 많이 살 거야. LG에너지솔루션은 기뻐하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포드만을 위한 전용 공장까지 지었습니다. 잠깐, 전용 공장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떡볶이 가게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동네 학교에서 우리 학교 급식에 매일 떡볶이 납품해줘. 대신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들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전용 주방을 따로 차렸습니다. 그 주방에서 나오는 떡볶이는 오직 그 학교만 먹을 수 있어요. 다른데 팔 수가 없는 구조예요. K배터리 공장이 딱 이 꼴이었습니다. 포드 전기차에 맞춰서 설계했기 때문에 포드가 안 사면 다른데 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포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한 겁니다. 미안, 전기차 생각보다 안 팔려. 우리 전기 픽업트럭 공장 가동 중단할게. 여러분, 픽업트럭이 뭔지 아시죠? 뒤에 짐칸 달린 큰 차요. 미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차종이에요. 포드는 이 픽업트럭을 전기차로 만들어서 대박 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냥 하이브리드 팔아야겠다 하고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포드 입장에서는 간단해요.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팔면 되니까요. 공장도 자기네 땅에 있고 직원도 미국 사람이고 필요하면 다른 걸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오직 포드만 바라보고 공장을 지은 LG는요? 망연자실이죠. 이게 바로 꼬리 자르기예요. 도마뱀이 위험하면 꼬리를 툭 끊고 도망가잖아요. 포드가 딱 그 짓을 한 겁니다. 위험해지니까 한국 기업을 꼬리처럼 잘라버린 거예요. 리스크는 전부 K배터리가 떠안고 이익은 자기들이 챙기겠다는 전략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그럼 미국 땅에 덩그러니 남은 그 공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지아주랑 오하이오에 세워진 K배터리 공장들, 이거 한국으로 뜯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공장은 건물이에요. 축구장 수백 개 크기의 시설을 비행기에 실어서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 공장은 영원히 미국 땅에 박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K배터리 기업들이 계속 버티면 되지 않냐고요? 문제는 돈이에요. 공장을 세울 때 엄청난 빚을 졌거든요. 배터리가 팔려야 그 빚을 갚는데 계약이 취소되니 배터리를 팔 데가 없어요. 돈은 안 들어오는데 빚 이자는 매달 나가니까 회사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버티다 결국 우리 이제 못하겠어 라고 손드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 있는 합작 공장의 지분을 팔아야겠죠. 누가 살까요? 당연히 미국 기업들이에요. 포드나 GM 같은 데서 에이, 너네 힘들잖아. 우리가 싸게 사줄게. 라고 나서겠죠.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K배터리가 수십조 원을 들여 지은 최첨단 공장이 헐값에 미국 손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우리 기술로 지었는데 결국 주인은 미국이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도 있어요. 미국 정부가 배터리는 국가 안보에 중요해.
라고 선언하면 외국 기업이 가진 지분을 강제로 빼앗을 수도 있어요. 안보라는 단어가 붙으면 미국 법으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우리 기업이 그건 너무해 라고 해봤자 미국 땅에서 미국 법을 이길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이번 사태의 진짜 본질입니다. 처음부터 미국의 계획은 이랬던 게 아닐까요? 한국의 돈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미국 땅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공장이 다 지어지면 사다리를 걷어차고 익을 대로 익은 열매를 통째로 따먹는 것. 21세기에 벌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 강탈이에요. 그리고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기시감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도체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대만의 TSMC라는 회사 아시나요?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예요.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도 이 회사가 만들어요. 미국이 이 TSMC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지어. 보조금 줄게. 익숙하죠? 배터리 때랑 똑같은 멘트예요.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도 텍사스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미국이 보조금?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할게 라고 하고 있어요. 공장 다 짓고 나면 또 딴소리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이에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뭘까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이 세 가지예요. 스마트폰, 전기차, 로봇, 무기까지 전부 다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미국은 이 핵심 기술들을 전부 자기 땅에서 자기 손으로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한국과 대만이 가진 최고의 기술을 어떻게 가져올까? 직접 뺏으면 국제적으로 욕먹으니까 교묘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보조금 줄게 하고 유인해서 공장을 짓게 만든 다음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조건을 바꾸고 결국 기업이 힘들어지면 헐값에 먹어버리는 거죠. 체스 게임을 떠올려 보세요. 미국은 킹이에요. 한국 배터리 회사들은 폰이고요. 킹은 폰을 앞으로 밀어서 상대방 진영을 뚫게 시키죠. 폰이 잡히면 아쉽네 하고 끝이에요. 킹은 안전하니까요. 지금 K배터리가 딱 그 폰 신세가 된 겁니다. 미국이라는 체스판 위에서 한국 기업들은 점점 구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까요? K배터리도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는 않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 기업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미국만 쳐다보다간 다 죽겠다 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속도로 플랜 B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플랜 B가 뭐냐고요? 바로 ESS예요.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 왜 줄임말인데 쉽게 말하면 거대한 배터리 창고예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죠. 전기차 배터리는 차에 들어가지만 ESS 배터리는 건물이나 발전소에 설치돼요. 이 ESS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전 세계가 태양광,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태양은 밤에 안 뜨고 바람은 안 부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저장해둘 곳이 필요한 거예요. ESS 수요가 미친 듯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SK온은 최근 국내 대형 ESS 입찰을 싹쓸이했어요. 전기차, 그건 좀 접어두고 ESS로 돈 벌자 는 전략이죠.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전기차 회사들 눈치 안 보고 ESS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들어가는 곳이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로봇도 있고 드론도 있고 심지어 하늘을 나는 택시 UAM 도심항공교통도 있어요. 삼성 SDI는 로봇용 배터리 시장을 노리고 있고 LG는 UAM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비유하면 이래요. 한 가게가 사과만 팔다가 사과 값이 폭락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 귤, 포도도 팔기 시작하는 거죠. 과일 가게 전체가 망하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K배터리도 전기차 배터리, 라는 사과 하나만 팔다가 다 털릴 뻔했는데 이제 ESS, 로봇, UAM이라는 새 과일들을 진열대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죠. 미국에 쏟아부은 돈은 당장 회수하기 어렵고 새로운 시장에서 자리 잡으려면 또 투자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미국이라는 함정에 발목 잡혀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900명 해고, 수조 원짜리 계약 파기. 이건 단순한 경기 불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체스 플레이어가 정교하게 설계한 아메리칸 트랩의 결과물이었어요. 달콤한 보조금으로 유인해서 공장을 짓게 만들고 다 지어지면 정책을 바꾸고 계약을 뒤엎어서 기업을 궁지로 몬 다음 결국 헐값에 공장을 삼키려는 시나리오. 반도체에서 한 번 했고 배터리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21세기형 기술 강탈이에요. 그렇다고 미국을 무조건 욕하기만 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보면 우리 기업들도 반성할 점이 있어요. 보조금 많이 준대, 얼른 가자 하고 달려들었지.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따져봤어야 했거든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으면 위험하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얘긴데 말이죠. 하지만 위기는 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요. 지금 K배터리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ESS, 로봇, UAM이라는 새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피나는 체질 개선에 성공하는 기업이 다음 배터리 슈퍼사이클의 진짜 승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 처음부터 K배터리 공장을 삼키려고 판을 짠 걸까요? 아니면 우리 기업들이 너무 성급하게 달려든 탓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